것을 환영합니다. 스키어들을 위한 세상이죠. 스키 기술은 이 춥고 하얗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스키 기술엔 끝이란 게 없습니다.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는 연습 과정을 잊어버리고 스키를 즐기면 됩니다. 저의 또 다른 스키 강습 비디오를 통해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 비디오는 스키 기술의 돌파구 1에서 함께 연습했던 능숙한 스키 기술의 연장이며 원리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이 기술들을 새로운 지역, 스키에서 가장 재미있고 도전적인 범프와 파우더에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얘기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범프 타기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합시다. 이유는 단지 더 어렵기 때문이죠. 일단 범프 타기가 익숙해지면 깊은 눈 속에서는 마치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범프는 어디나 있습니다. 시즌 중 내내 전 세계 어느 스키장을 가더라도 존재합니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범프는 마치 시험장 같아서 어떤 스키어는 통과하고 어떤 스키어는 실패합니다. 어떤 스키어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범프 사이를 춤추듯 지나가지만 다른 스키어들은 허우적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쉽게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프 타기를 싫어합니다. 이 비디오가 모든 상황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범프 스키는 순발력 있는 20대 젊은이나 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54살이며 왼쪽 무릎에 십자형 인대를 교정한 상태지만 범프 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선수들처럼 잘 타진 못합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내다르며 타기보다는 범프를 돌아가는 쉬운 길을 찾아 안정된 기술로 범프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나쁜 소식은 범프 스키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쇼턴으로 경사면을 똑바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것은 연속적인 예비 동작으로 윗몸을 편안한 상태로 고정시켜두고 그 아래에서 다리만 활발히 움직여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키 기술의 돌파구 1의 제3단계에서 설명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분간 이 동작을 다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원한다면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범프에서 벌어질 여러분의 모험은 여기서 제가 하는 것만큼 다져진 사면을 쇼턴을 이용해서 똑바로 내려올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비 동작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롱턴을 보십시오. 예비 동작이 없고 제 몸은 스키를 따라 움직입니다.
천천히 인내심 있게 계속해서 곡선을 그립니다. 이와 비교해서 쇼턴에서는 예비 동작이 있으며 움직임도 매우 다릅니다. 제 몸은 언덕 아래로 똑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든 동작은 하체에서 일어나며 다리와 스키만 앞뒤로 양옆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상체는 매번 다음 회전을 준비하며 범퍼 아래를 똑바로 내려갑니다. 스키 기술의 돌파구 원의 테이프에서 예비 동작의 비밀은 등 아래의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동작이 따라 놀게 하는 연습으로 가장 좋은 것은 프리턴, 즉 몸은 움직이지 않고 다리를 산 위쪽으로 감아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연습 형태로 하키스탑이 있습니다. 하키스탑은 쉽습니다. 몸은 아래쪽으로 향한 채 양쪽 스키를 틀어 몸과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그 상태로 미끄러져 멈추면 됩니다. 발을 축으로 돌면서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지며 턴을 연결해주는 동작을 넣어 하키스탑을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축 회전으로 미끄러져 연결하는 이 연습은 예비 동작으로 회전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조금 미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다리 위에서 가만히 떠있는 상체의 느낌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범프의 기본기로 연속적인 예비 동작으로 쇼턴을 연결하는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엑스퍼트 스키잉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스키 기술의 돌파구 1의 3분의 1 정도가 이 정교한 기술을 완전히 익히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범프에 도전하기 전 지금 시도해 보십시오. 완만한 다져진 사면 위에서 저처럼 범프 없이 범프를 타는 동작을 해보십시오. 이게 편안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실제 범프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쉽고 효율적인 범프 턴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범프의 꼭대기 부분에서 천천히 인내심 있게 예비 동작으로 출발하는 것과 범프 아랫부분에서 강하게 하지만 마무리를 지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두 동작으로 다음 턴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여유있는 출발과 지연시킨 마무리입니다. 비록 느린 동작으로 보고 있지만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에서 정지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언덕 꼭대기에서 예비 동작을 취하며 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풀어주면서 부드럽게 범프를 내려갑니다. 갑작스럽게 턴해서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덕을 부드럽게 계속해서 돌면서 언덕 아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실제로 다음 턴의 시작입니다. 예비 동작을 취해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출발해서 예비된 자세로부터 스키를 풀어주고 이 회전을 마무리하기 전에 범프의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저는 범프 주위를 돌아갑니다. 똑바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스키를 폴라인을 향해 둡니다. 그 이상으로는 스키를 틀지 않고 언덕 아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스키를 완전히 끝내지 않습니다. 천천히 출발해서 마무리를 지연시킵니다. 아직도 범프에서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회전을 시작하고 범프의 가파른 부분을 가로질러 미리 틀어버리고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는 쉬운 범프 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좀 더 흥미진진한 범프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스펜 스키어 짐 테일러가 가파른 범프를 힘차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범프의 꼭대기 부분에서 턴을 시작하지만 급하게 덤비어 스키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프 아래에서 회전을 끝냅니다. 이제 범프 턴을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출발과 도착 부분을 나눠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여기 범프에 등성이가 있습니다. 턴을 시작하기에 알맞은 단 하나의 점은 없습니다. 스키가 걸리는 이 등성이의 선 위에서 회전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범프의 등성이에 서 있으면 스키의 앞뒤가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별 저항 없이 쉽게 스키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범프를 넘어갈 때 별 어려움 없이 스키를 돌리고 폴라인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효과를 얻는 동작을 보십시오. 이게 클로즈업 화면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눈이 떨어져 쓸려가듯 회전을 하면 훨씬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범프의 등성이 위에서 턴을 시작하는 방법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짐 테일러가 같은 방법으로 눈이 떨어져 쓸려가듯 스키 바닥으로 미끄러져 회전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범프 턴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디서 어떻게 턴을 끝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범프가 제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언덕 사이를 바로 미끄러져서 가능한 빨리 언덕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키가 언덕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둥근 곡선을 그리며 범프를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빠른 출구와 느린 출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범프 턴마다 두 가지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길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붉은 선은 빠른 출구로 내려가는 단거리 코스를 나타냅니다. 이 길은 슬로프 위에 물을 쏟았을 때 물이 흘러내려가는 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푸른 선은 보다 더 인내심을 요구하는 느린 출구로 내려가는 우회하는 코스입니다. 이것은 범프 사이의 비교적 편편한 면에서 좀 더 길게 회전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빠른 출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범프에 이르자마자 폴을 찍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골짜기로 턴하며 내려갑니다. 이번엔 느린 출구로 내려가는 걸 보여드리면 스키가 범프를 둘러가도록 계속 회전해서 옆에 있는 범프를 넘어갑니다. 이것은 좀 더 느린 길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범프를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길로 타는 모습을 아주 느린 동작으로 보기로 합시다. 먼저 빠른 길. 범프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언덕을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턴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느린 길. 이번엔 스키를 위쪽으로 감아 올리면서 턴을 하고 다음에 있는 범프를 돌아서 넘어갑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 턴을 충실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빠른 길로 내려가기입니다. 충분히 회전하는 느린 길로 내려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차이는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범프를 내려가기 위해 코스를 선택하고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출구에서 턴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몇 번의 회전을 보시고 여러분이 빠른 길과 느린 길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빠른 출구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안 될 경우에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번엔 전혀 다르게 완전한 둥근 곡선을 만들며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느린 출구 혹은 느린 길이라 부르는 코스로 내려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두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지형이 허락하는 대로 긴 코스와 짧은 코스를 선택하며 그 선택은 기분이 느긋한지 도전적인지 혹은 슬로프가 가파른지 쉬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모글 스키 선수들은 항상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천천히 내려갈 생각은 조금 더 없죠. 하지만 반대로 저나 여러분은 최소한 몇 번은 범퍼 아래까지 돌아서 회전을 끝내면서 내려갈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음 일은 실제로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지역 선정부터 합시다. 도전적인 수준보다 쉽고 초기의 범프 형태만 갖춘 범프가 생기다 만 듯한 평범한 슬로프를 찾으십시오. 저는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베이비 범프를 빔프라고 부릅니다. 그런 곳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고도 범프 턴의 타이밍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언덕의 등성이를 넘어갈 때 제가 하는 것은 발을 축으로 약간만 회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제 스키가 알아서 방향 전환에 반응하여 언덕을 넘자마자 접하는 움푹 패인 설면을 따라 매끈한 회전을 만듭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언덕의 등성이를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발을 살짝 돌려주는 미세한 조정 감각을 얻게 해줍니다. 발을 약간만 돌려줘도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둥근 골짜기 같이 생긴 설면이 어떻게 여러분의 스키를 돌려주는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언덕의 등성이에서 작은 발 동작만으로 회전한다고 했지만 앞서 언급한 예비 동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발을 살짝 틀어주면서 회전을 시작할 때 예비 동작을 취하면 더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덕 아래를 향해 몸을 틀고 있는 예비 동작이 얼마나 쉽게 스키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지를 보십시오. 언덕의 등성이에 도달하면 스키와 다리가 앞의 회전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최대의 예비 동작이 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풀어주면 스키가 그냥 몸을 따라서 언덕을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은 무엇이냐고요? 제가 지연시킨 마무리라고 부르는 회전의 마지막 동작을 연습할 차례입니다. 스키가 범퍼 아래쪽에 도달하기 전까지 회전을 끝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기르고 이러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게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망설이는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습니다. 회전을 시작하고 똑바로 가다가 마무리합니다. 회전을 시작하고 망설이다가 그리고 끝내고. 당연히 이 망설이는 회전은 완만하게 다져진 슬로프에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스키 동작이 아닙니다. 다만 회전 마무리 단계로 너무 서둘러 진입하는 습관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그만 빔프가 아닌 조금 큰 범프에 도전해봅시다. 범프를 향해 달려들지 말고 스키가 범프를 돌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조금씩 어려운 범프로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는 크고 험한 언덕은 피해가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뭔가 보충해야 할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충해야 할 것으로 폴 동작입니다. 폴은 여러분의 동작이 언덕의 형태에 맞춰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언덕에서 제가 턴에 들어갈 때마다 변함없이 폴을 언덕 아래로 뻗고 있습니다. 언덕 아래를 향해 똑바로 뻗는 동작은 몸이 예비 동작을 취하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 언덕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일단 스키가 돌기 시작하면 반대쪽 손과 폴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출발 순간에 이렇게 뻗는 것은 전체 몸이 앞을 향한 채 언덕을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키가 회전하며 범프 옆에서 아래로 향해 가속될 때 폴을 뒤쪽에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손목을 앞으로 내밀어 폴을 조정하는 작은 감각이지만 결정적인 것입니다. 폴을 미리 움직여 폴 끝을 몸 앞에 놔야 합니다. 폴을 앞으로 뻗는 동작은 단순히 전략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숙련된 범프 스키어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준비된 상태로 끊임없이 폴을 가볍게 내보냅니다. 천부적인 이 범프 스키어의 모습에서 폴 동작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점은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폴을 앞쪽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언덕을 넘을 때 폴이 준비됐다면 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폴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턴할 기회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면에서 린드 웨이도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편안한 범프 스키잉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스키 기술의 돌파구 첫 번째 테이프에서 린드를 제 가장 훌륭한 친구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제 사랑하는 아내이자 제 스키 친구입니다. 린드는 자신을 범프 스키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테크닉으로 대부분의 범프를 가볍게 통과합니다. 린드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중요한 요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프의 등성이나 높은 지점에서 인내심 있게 예비 동작으로 출발합니다. 지연시킨 마무리로서 린드는 언덕의 가파른 경사면 아랫부분에서 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효율적인 폴 동작으로 다음 범프와 다음 턴을 위해 폴을 항상 아래쪽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우아하고 쉽게 잘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범프 스키잉에서는 끊임없이 물 흐르듯 계속해서 언덕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의 몇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만족할 만한 범프 턴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효과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점점 빨라지지 않도록 턴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흰색의 장애물인 범프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속도 조절을 위한 연습으로 사이드 슬리핑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이드 슬리핑은 범프를 타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습만을 위한 방법으로 우선 범프의 등성이 위를 옆으로 미끄러져 가다가 스키를 돌리고 다음 범프의 등성이에서 다시 옆으로 유연하게 미끄러져 봅니다. 지루합니까?
이 연습은 아주 느린 속도로 범프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좋은 스키잉 동작은 아닙니다. 이제 발을 계속 느슨하게 힘을 풀어줘 둥근 턴을 그리는 연습을 해봅시다. 스키가 어떻게 옆으로 미끄러지며 속도를 줄여주는가를 느껴보십시오. 여기서 같은 범프를 미끄러지는 정도를 달리해서 3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심하게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덜 심하게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매 턴마다 거의 정지할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정도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발을 느슨하게 풀어 카빙을 하지 않고 바닥으로 눈을 쓸며 느린 속도로 범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슬리핑의 효과를 보십시오. 조금 느리게 가고 싶을 때 범프 사이에서 스키를 옆으로 쓸며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속도가 줄게 됩니다. 물론 느리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연습에서는 느린 속도를 조절하는 감각을 익혀서 자신감을 얻기 바랍니다. 범프 스킹의 다른 유형의 기술로 옆으로 미끄러짐이 전혀 없이 카빙으로 범프를 타는 게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킴 맥도널드는 아스펜의 강사이며 우수한 활강 경기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험한 지역에서 카빙을 유지하며 타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범프 지역에서 카빙을 그리는데 감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사이드 슬리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속도 조절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회전을 마무리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느린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빠른 길과 느린 길의 차이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무리를 덜 하고 내려가는 빠른 길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범프 아래에서 가능한 멀리 스키를 돌려 내려가는 느린 길. 실제 범프 타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을 때나 잘 내려가고 있거나 돌아갈 데가 없을 때는 물 흐르듯이 스키가 내려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느리게 가고 싶을 때는 한두 번의 턴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며 타면 됩니다. 실제 범프 스키잉은 여기서처럼 다양한 모양의 범프에서 일어납니다. 규칙적으로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양의 범프들은 없기 때문에 못생긴 것은 피하고 잘생긴 것을 골라 길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내려가는 모습을 필름의 속도를 반으로 줄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턴을 몇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서 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쇼턴으로 빠른 출구로 빠지다가 큰 범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범프를 둘러가며 느린 출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모든 좋은 일이 다 그런 것처럼 재미있는 지역이 금방 끝나버리는군요. 다시 작은 범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짧은 쇼턴으로 요리합니다. 길을 바꾸고 옆으로 옮겨서 마지막에는 짧은 길로 내려가며 끝을 냅니다. 이렇게 매번 다른 턴을 만들어냅니다. 전체 범프 지역을 내려갈 기록을 한꺼번에 짤 수는 없습니다. 단지 몇 번의 턴을 할 길만 내다보면 됩니다. 다음 요령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의 턴씩 잘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3번의 턴만 하고 나서 정지합니다. 다음은 5번 턴을 하고 서고 그리고는 좀 더 많이 턴해서 서고 네, 이런 접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작정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부담을 적게 주고
또한 효과적입니다.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좋은 스타일을 유지하며 스키를 타는 것이 범프 사이의 길을 조절하는 데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중단 없이 이어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 훌륭한 런, 훌륭한 턴이 아닌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진 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범프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준의 범프 스키어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범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스펜의 강사 캐티 하비와 짐 테일러가 수직벽 같은 범프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범프에서의 어려움은 다양성에서 옵니다. 가파르거나 크거나 아니면 끔찍하게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낭떠러지에 있으면 이가 덜덜거릴 정도로 공포스럽습니다. 얼음 조각이 나뒹굴고 미끄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범프는 깎은 듯이 패여 리듬을 맞추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어려운 범프로 도전하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범프를 쉽게 타게 만드는 것이 야수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경험상의 문제입니다. 여유있게 대처하고 인내심 있게 타이밍과 기술을 단련하고 점진적으로 어려운 범프로 자신을 시험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프 스키어에게 더 필요한 동작을 하나 더 들자면은 충격 흡수입니다. US 데모 팀원이었으며 지금은 아스펜 스키 학교의 리더인 제리 버그를 보십시오. 범프 사이를 나르며 아주 빠른 스키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필름은 실제 속도의 절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리는 매번 범퍼를 부딪히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충격을 다리를 굽혀 흡수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있는 한 쌍의 충격 흡수 장치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숙련된 범프 스키어는 다리를 굽힌 후 펴는 동작에 더 집중을 합니다. 다리를 굽혀 압축된 후에는 다음 범퍼에서 다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리를 최대한 펴줍니다. 제리의 무릎이 범프의 충격을 흡수하며 올라오는 걸 보십시오. 다리를 펴면서 범프 사이에 좁은 길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무릎이 다시 굽혀집니다. 그가 범프를 넘어가며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후에는 다시 다리를 펴서 설면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리를 펴줌으로써 다음 범프에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하고 다리가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힘과 순발력과 타이밍이 따라주는 한도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제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충격 흡수의 또 다른 스타일을 다른 스키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킴 맥도널드는 날카롭게 베인 범프의 능선에 부딪히면서 무릎을 깊게 구부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빨리 무릎을 펴고 깊게 베인 범프 옆을 돌아갑니다. 그런 동작을 반복해서 빠르고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프를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다리를 더 구부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 범프에서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하려면 몸을 뻗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느린 길을 선택해서 범프를 천천히 내려간다면 충격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많은 충격 흡수 동작이 필요치 않지만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기는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갑작스런 범프나 과속했을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등을 똑바로 펴십시오. 등이 수직으로 펴져야 다리를 깊숙이 구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리를 꺾고 있다면 다리 근육이 굳어져서 무릎을 깊게 굽힐 수 없게 됩니다. 다리를 아주 느슨하게 한 상태로 똑바로 가다가 범프가 다리를 밀어 올릴 때 무릎을 구부려줘 보십시오. 그것이 충격 흡수의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편안하지만 돌발적인 범프를 골라 나머지 절반을 연습합시다. 일단 범프의 등성이를 통과하고 나면 다리를 쭉 펴주십시오. 여기서 범프에서 충격 흡수를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여기서 다시 펴서 다리가 다음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굽히고 펴고 굽히고 다시 펴고 굽히는 동작이 만능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턴할 때 다른 기술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갑작스럽게 아래 발 쪽에 힘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턴할 때마다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음엔 무엇이냐고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본기를 익혔습니다. 남은 것은 연습과 인내의 문제입니다. 마땅히 값을 치러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범프스키는 끝없이 열려있는 도전의 장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나 더 어렵고 더 맹렬한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다면 느긋하게 즐기면 됩니다. 긴장을 푼 예비 동작으로 출발하고 마무리를 지연시키고 강하고 율동적인 폴 동작을 겸하는 것이 쉽게 즐겁게 범프 스키를 탈 수 있는 핵심입니다. 범프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영상을 보며 범프에 대한 강습을 마치겠습니다. 캐디 하비가 키만큼 큰 범프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펜 마운틴의 스키학교의 매니저인 폴 루드가 벨산에서 가장 험한 범프 코스를 부드럽게 거침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쌓인 눈을 타는 파우더 스키잉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느낌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은 스키에서 극치의 경험입니다.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고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깊은 눈 속을 헤치며 스키를 타는 것은 실제 기술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단 몇 분 정도면 자연서를 타는 비결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며칠 내로 그것을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간단한 생각에서 시작해 봅시다. 파우더에서는 눈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떠 있는 상태를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는 두 스키 위에 똑같이 체중을 싣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옳지만 모순적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쪽 스키로 타는 법을 배우는 데 소비했으니까요. 깊은 눈은 한 발로 타는 법칙에서 예외인 경우입니다. 깊은 눈에서 바깥쪽 스키로 서 있으면 그쪽 스키가 눈 속에 파묻혀버리고 다른 쪽은 위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서 스키를 타는 두 번째 비결은 슬로우 모션, 즉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깊은 눈에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면 영락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자연설에 새겨진 멋있는 스키 자국이 항상 부드럽고 물결 같은 곡선을 그리는 까닭입니다. 깊은 눈에서 받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리 버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힘있게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통해 스키의 체중을 싣지 않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올려주는 느낌도 여전히 느린 동작으로 합니다. 모든 동작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스키가 깊은 눈 속을 돌아 나오는데도 더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환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짐작을 했겠지만 폴라인으로 똑바로 내려오려면 범프스키에서 핵심이 되었던 연속적인 예비 동작, 즉 상체는 고정시키고 다리만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자연서를 타기 위해 우선 두 발로 서는 자세부터 시작합시다. 체중을 양발에 똑같이 실어줍니다. 그러나 뒤로 앉진 마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전설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실제 두 발로 타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시간을 바깥쪽 스키로 타면서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연습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서를 타기 전에 잘 다져진 이와 같이 쉬운 슬로프에서 모든 규칙을 깨버리고 양쪽에 똑같이 체중을 분산시킨 채로 스키를 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턴은 평소에 정밀한 감각을 약화시키겠지만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파우더 타기의 자세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와 거의 비슷한 스키 자국이 없는 눈으로 갑시다. 똑바로 언덕을 가로질러 내려가면서 두 발, 두 스키를 모두 사용해서 튀어오르는 업-다운 동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양발에서 오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다음은 튀어오르는 동작을 이용해 아주 작은 회전을 시작해봅시다. 튀어오른 뒤 스키가 어느 정도 가벼워지면 두 발을 약간만 틀어 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가파르지 않은 슬로프에서 연습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조절하려고 강하게 회전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회전은 로키 산맥 같은 가벼운 자연설에서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도 눈이 녹아 껍질이 낀 봄철의 눈에서는 튀어오르는 동작이 회전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무엇일까요? 좀 더 가파르고 깊은 눈 속에서는 회전할 때 더 많이 힘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우더 스키에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동작을 부드럽게, 느리고, 강하게, 결코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턴을 시작할 때 양쪽 발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냐고요? 양쪽 발로 같은 동작을 하면은 체중이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 발이 떠오르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작지만 정교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턴을 시작할 때 잡아낼 수 있습니까? 좀 더 가까이서 보기로 하죠. 준비! 이제 양쪽 발로 살짝 밀어주고 양쪽 스키를 동시에 틀어 부드럽게 턴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서를 타는 기술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양쪽 스키에 균등하게 체중을 싣도록 도와주는 요령일 뿐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턴을 시작하는데 힘을 더해주는 다른 요령이 있습니다. 턴에 들어갈 때 바깥쪽에 손과 폴을 들어 올려줍니다. 아스펜산의 스노우캣 가이드인 머레이 커닝햄이 제가 얘기한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파우더 스키어의 비밀 무기입니다.
다리의 업 동작을 강화시켜주고 스키 앞쪽 끝이 가볍게 떠오르도록 해줍니다. 이런 스타일로 턴을 시작하는 것은 무거운 가방을 등에 져야 하는 파우더 스키 가이드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겁고 깊은 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과도한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팔을 힘있게 들어올리는 대신 간단한 업 동작으로 턴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가벼운 회전은 거의 완전한 패러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업 동작이 몸을 띄워줘 가벼워진 두 스키로 턴을 시작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키가 눈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봄철에 습하고 무거운 눈에서나 허리까지 쌓인 깊은 눈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면 됩니다. 깊은 눈 속에서의 제리 버그의 업 동작을 보십시오. 턴을 시작할 때마다 강하고 부드럽게 업을 합니다. 눈이 가볍거나 타기 쉬운 상태에서는 업 동작이 미묘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이 깊고 딱딱하거나 깊을 때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업 동작을 과장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설 타기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본기로서 두 발로 서기를 익혔습니다. 업 동작으로 턴을 시작하고 인내심을 갖고 느린 동작으로 파우더 스키잉에 접근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자연설에서 스키를 타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지만 완벽하게 갖춘 건 아닙니다. 저처럼 스키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셔터를 연결하고 똑바로 내려가고 불필요한 동작은 없이. 이게 파우더 기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턴을 시작하기 위해 더 이상 업 동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 속에서 하는 일종의 3차원 동작, 즉 다리를 오그리고 뻗는 동작을 고정된 상체 아래서 합니다. 이 동작을 영상으로 보이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파우더 타기의 고급 기술에서 매 턴의 마무리를 둥근 곡선의 회전에서 하지 않고 눈 속으로 다리를 뻗어 해냅니다. 스키를 눈 속으로 깊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발 아래에서 압력이 쌓여지는 게 느껴질 때 다리에 힘을 풀어주고 눈의 저항이 발과 무릎과 스키를 밀어 올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끌어당기기 또는 오그리기라는 동작입니다. 다리가 위로 뜨면 스키를 다음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리를 아래로 뻗어 새로운 턴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상체 아래서 다리가 아코디언처럼 굽히고 펴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패턴을 정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기기입니다. 다리가 눈의 압력에 밀려 올라와 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스키를 돌리고 그리고는 눈 속으로 뻗어서 턴을 끝냅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끌어당기고 뻗고 두 다리를 겹쳐서 위로 올리고 다시 아래로 밀고. 이 흥미있는 다리 동작을 보고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 굽혀 회전을 시작하고 다시 아래로 뻗어 회전을 끝내는 것이 보여집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파우더 스킹의 스타일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눈 속으로 다리를 뻗는 연습을 해보고 아주 특별한 어필 턴을 연습해 봅시다. 파우더의 슬로프를 다리를 깊게 구부리고
그리고 산 위쪽으로 틀며 정지를 합니다. 다리를 뻗어 스키를 아래로 밀며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같은 어필 턴을 더 가파른 곳에서 시도해 봅시다.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제가 가파르고 깊은 눈을 탈 때 눈 속에서 하는 바로 그 동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턴을 폴라인을 내려가며 해봅니다. 굽히고 나서 뻗고 정지. 이 동작은 간단하고 즐길만하고 바로 파우더 스키잉으로 이어집니다. 이 감각을 실제 연속적인 회전에서 되찾아 보십시오. 턴의 끝마다 눈 속으로 다리와 발을 뻗으면서 범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처럼 눈 속에서 다리를 뻗는 동작이 굽히거나 오그리는 동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눈을 밀며 아래로 뻗는 동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범프를 발 아래에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밀고 난 뒤에 다리를 들어올려 눈을 터넘고 다음 턴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는 마지막 장면에서 끌어당기고 뻗는 저의 다리 동작의 영상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는 발휘하게 될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우더 스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리 버그와 제가 아스펜 산 뒤의 스노우캣 지역에서 온 하루를 보내며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게 일하는 것인지 즐기는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나 제리버그 같은 스키어는 파우더 눈에서는 경험이 많아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우리들은 산에서 살며 폭설이나 새로운 눈이 내릴 때마다 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스키어들은 운이 좋아야 새로 쌓인 눈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레 무경험자도 새로운 눈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팻 파우더 스키입니다. 깊은 눈에서 팻스키를 타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고 일시적인 유행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넓고 짧은 판처럼 생긴 이 팻스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키는 헬리스키나 스노우캣 스키의 가이드가 고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펜 파우더 투어의 머리 커닝햄은 시즌 중 거의 매일같이 깊은 눈에서 스키를 타게 되며 팻스키는 그의 직업적인 일을 수월하게 해주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스팀보트 파우더 캣의 소유주이며 가이드인 주피터 존도 일상적인 스키를 팻스키로 보냅니다. 우리들은 늦은 봄에 주피터를 방문하여 스팀보트의 북쪽 버팔로 패스 위에 있는 아름다운 넓은 지역에서 팻 파우더를 타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피터의 파우더 캣스키 시즌은 이미 지나가 버려서 파우더 대신 매끄러운 녹은 눈에서부터 껍질이 깨지는 딱딱한 눈까지 다양한 상태의 봄 눈을 즐겼습니다. 팻스키는 스키 자국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눈에서는 보통 스키와 같이 작용합니다. 두 스키 위에 균등하게 서서 인내심 있게 느린 회전을 만들면 됩니다. 이 스키는 눈 위에 너무 잘 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체중이 쏠려도 눈 속으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넓은 스키가 여러분을 구해줍니다. 깊은 눈에서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선택이죠. 깊은 눈이나 아주 무거운 눈에서 린드 웨이도프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장된 업다운 동작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스키는 회전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키는 능숙한 스키어에게도 장점을 하나 제공합니다. 이 스키는 아주 고약한 눈 상태에서도 눈 위에 떠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은 린드와 주피터 그리고 제가 껍질이 깨지는 딱딱한 눈 위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스키로는 결코 즐겁지 않은 눈입니다만 패스키는 껍질 아래로 빠지지 않고 탈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변화가 심한 거친 눈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실제 눈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껍질이 깨지는 눈을 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실마리는 우리들 뒤에서 굴러내려오는 눈 조각들입니다. 제 친구이며 카메라맨인 에드가 보일즈는 카메라가 있든 없든 아주 화려한 스키어인데 깨지는 눈 위를 촬영하기 위해 패스키를 빌려 써본 후로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하나를 장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사기 전에 가끔 사용할 거라면 빌려 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보통 스키로 파우더를 타고 있고 이 비디오의 다른 장면의 파우더 스키잉에서도 보통의 스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키는 깊은 눈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개척 지역의 산을 타는 날 아주 유용한 장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디오 스키 강습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스키 기술의 돌파구의 첫 번째 테이프에서 엑스퍼트 스키잉을 위한 기본 기술을 배웠고 이 기술을 범프와 파우더 세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번에 걸친 새로운 도약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기술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한 번만에 달성되진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다해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보상은 모든 산, 모든 눈, 모든 지역을 여러분 마음대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겨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